방금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245%의 초관세를 선언한 지 단 사흘,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는 유령 도시처럼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금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 국방부, 나사, 심지어 월스트리트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국제경제학과 교수이자 전 CIA 경제자문을 맡았습니다. 이거 정말 보스턴에서 찍은 사진 맞아요. 제 동료 교수가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텅 비어있는 마트 선반들, 화난 표정으로 빈 카트를 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 제한 가구당 우유 1갤런이라는 팻말까지. 네, 어제 제가 직접 찍었어요. 월마트뿐만 아니라 타겟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급망 위기가 전국을 강타한 지금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어요. 교수님, 백악관에서 전화 왔어요. 비서가 문을 노크하며 말했죠. 대통령 경제자문단 긴급회의란데요. 지금 바로 화상으로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회의실로 서둘러 들어가자 화면 속 얼굴들이 심각했어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부터 상무부 장관, 그리고 에드워드 하퍼 상무부 차관보까지. 하퍼는 이미 중국계 로비스트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워싱턴에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콜린스 교수,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어요. 경제자문위원장이 말했어요. 중국발 공급망 붕괴로 필수품 수급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요. 하퍼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하죠. 그들을 설득해 미국 공급망에 더 깊이 편입시켜야 해요. 저는 못 들은 척 서류를 넘기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요. 중국의 그늘에 있는 이류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배운 것 아닌가요? 하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직접 가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상할 특사가 필요하죠. CIA 시절 한국과 일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님이 적임자예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 하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콜린스 교수, 솔직히 말하겠어요. 미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경제전쟁이죠. 한국을 압박해야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 인정과 미국 시장 접근성이니 그걸 미끼로 공급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편성하세요. 저는 창밖의 찰스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그저 미국을 모방하는 나라였을 뿐인데, 하지만 내심 궁금했어요. 정말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알겠어요. 내일 당장 출발하겠어요. 제 말에 하퍼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좋아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콜린스 교수님,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강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에 대한민국을 검색했어요. 눈에 들어온 건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최첨단 도시 모습이었어요. 흥미롭군. 과연 이 나라가 미국의 위기를 구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하퍼의 지시는 명확했지만 왠지 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윤지은 박사, 과거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죠. 그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항상 조용히 앉아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가 한국 정부의 기술특임관이라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텅 빈 마트와 길게 늘어선 주유소 줄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임무였죠. 하버드 교수로서, 전 CIA 자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 조선산업, 반도체 현황? 분석할수록 놀라웠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성과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룬 것일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탑승교를 나서자 콜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을 든 공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VIP 통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저를 일반 승객들과 다른 길로 안내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요. 저는 약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의 특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VIP라 지나 출구로 나가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윤지은 박사였어요. 하버드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조용한 학생이 이제는 한국산업통상부의 기술특임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윤 박사, 반갑네요.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 제자의 모습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면모가 느껴졌죠.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실 윤지훈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게 그는 여전히 하버드에서 수업 들었던 수많은 아시아 학생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지훈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죠. 저는 다소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요. 윤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더 이상 10년 전 보셨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선도자로서 미국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선도자라고, 과연 그럴까?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더욱 기대가 크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되었죠. 거대한 디지털 간판들,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미국의 텅 빈 마트와 분노한 소비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기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산업부에서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지훈이 호텔 앞에서 말했어요. 주요 기업들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니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객실로 들어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그들에게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구걸하러 온 게 아니야. 하버드 교수로서의 자존심,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퍼의 지시, 그의 냉정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압박하라. 그가 말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되 너무 오만해 보이진 말아야 해요.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하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훈과의 과거 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협상가로서 임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0년 전 그 나라가 아니다. 라는 윤지훈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과연 내일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산업통상부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의 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미국의 어느 정부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윤지훈의 표정은 어제보다 공식적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삼성, SK,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윤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설명했어요. 모두 바쁜 일정을 조정해 온 분들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의 말투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저는 의연하게 대응했죠. 당연하죠. 제 발표는 25분으로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다룰 거예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20여 명의 한국 기업인과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심각한 표정이었죠. 윤지훈이 간단히 저를 소개했어요. 하버드 국제경제학과 엘리자베스 콜린스 교수님입니다. 미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현재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9%, 필수품 부족 현상, 에너지 가격 폭등.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경제 동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특권이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말을 이어가며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몇몇 임원들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조선산업이 미국 공급망에 더 깊이 통합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더 빠른 납품, 더 낮은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을 요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앞줄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신지은, SK 배터리 개발부 부장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기술 이전을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을 미국이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가진 기술이 아닌 한국이 10년간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미국과의 협력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되받아쳤어요. 교수님, 우리가 미국을 돕는 건 이협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때문이죠.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녀의 당당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죠. 자격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모든 기업이 원하는 특권입니다. 신지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LG와 SK,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또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요?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한 상호의존성이죠. 아니요. 그건 의존성입니다. 신지은이 정정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에 맞는 인정과 대우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지훈이 저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첫 회의가 조금 격렬했네요. 윤지훈이 말했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은 항상 그렇죠. 내일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윤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회의를 되돌아봤습니다. 신지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미국을 돕는 건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때문이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 걸까? 내일 울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울산으로 향하는 K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지은의 당당한 태도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나? 윤지훈은 조용히 태블릿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윤 박사, 오늘 정확히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현대중공업의 스마트 조선소와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윤지훈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에요.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뭔가요? 실제 물리적 자산과 동일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로 선박 건조 과정 전체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해요. 윤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이지만 실제 생산에 적용한 건 우리가 처음이죠.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직접 봐야 알겠죠. 울산에 도착해 차로 30분을 더 이동한 후 우리는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멀리서도 조선소의 규모가 느껴졌어요. 정문에서 박민수 기술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박민수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먼저 대형 모니터가 가득한 통제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디지털 트윈 컨트롤 센터입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현재 건조 중인 모든 선박의 디지털 복제본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죠. 화면에는 복잡한 3D 모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의 모든 부분, 모든 볼트와 파이프까지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태도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변했습니다. 이 선박의 연료 효율성이 7%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조하기 전에 디지털상에서 모든 최적화를 완료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미국의 어떤 조선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건조 시간은 30% 단축되고 연료 효율성은 평균 12% 향상됩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건조할 수 있는 이유죠.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건조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작업자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윈과 실제 작업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윤지훈이 설명했어요. 오차 범위는 0.1mm 이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이 모든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자신감 있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100% 국내 기술입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이룬 성과죠. 처음에는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윤지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죠. 미국 해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배터리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건조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박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박은 세계 최초의 완전 전기 추진 대형 화물선입니다. SK 공동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했죠. 탄소 배출량을 98%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정말 놀랍네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지훈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우리의 공급망 위기도 달랐을 텐데. 윤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퍼의 지시가 떠올랐어요. 압박하라.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한국을 여전히 따라오는 나라로 본 것이 오류였나? 처음으로 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긴급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CNN, BBC, 블룸버그, 모든 채널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미 상무부 하퍼 차관보, 한국은 기술 도둑 국가 발언 파문.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하퍼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훔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이 미국 국방부의 연구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윤지훈의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분 후에 산업부 장관과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서둘러 준비하고 산업부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시민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고 뉴스 화면에는 폭락하는 한국 주식시장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회의실에는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과 주요 기업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지은도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게 미국의 진짜 의도인가요? 산업부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가요? 저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퍼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의 주장은 제가 어제 본 것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그럼 어제 보신 것은 어땠습니까? 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신박한 분위기였어요. 신지은이 말했습니다. 하퍼 차관보는 우리 기술이 미국 국방부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제가 하퍼와 직접 통화해보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분명 오해일 겁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동안 저는 별도의 방에서 하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콜린스 교수, 우리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앉도록 만들어야죠. 하지만 당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봤어요. 그들의 기술은 독자적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아요. 하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린스 교수, 당신까지 그들에게 속았군요.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화려한 쇼를 보여주죠.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훔쳤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신은 그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우리는 그들이 굴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미국의 이익이고 당신의 임무죠.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퍼의 말은 제가 본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오자 모두가 저를 주시했습니다. 하퍼 차관보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드릴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태준 박사님,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윤지훈이 나지막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우리나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창시자입니다. 그를 만나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신지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우리 편에 서실 건가요? 아니면 하퍼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할 건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섭니다. 그게 제 의무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윤지훈에게 물었어요. 윤태준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윤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10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홀로 디지털 트윈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죠. 진정한 혁신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구나. 하퍼의 말이 거짓이라면 제가 속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제 임무의 본질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독자적인 것이라면 미국은 어쩌면 경쟁자가 아닌 배울 대상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 박사님, 윤태준 박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퍼가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윤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진짜 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윤태준 박사의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과학단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한 느낌이었어요. 정문에는 단순히 D2N 연구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분입니다. 윤지훈이 입구에서 설명했어요. 연구에만 집중하는 성격이시죠. 오늘 교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검소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윤태준 박사는 제가 상상했던 천재과학자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콜린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태준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연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초기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는 장치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하포 차관보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준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디지털 트윈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7년입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공식적으로 없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초기 연구 논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판된 것들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들입니다. 미국 특허청에도 2009년부터 등록을 시작했죠. 그는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를 열어 특허 문서들을 보여주었어요. 도둑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날짜, 특허 번호, 인용 문헌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하퍼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퍼 차관보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윤태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하퍼 차관보와 중국 기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문서들이죠. 화면에는 하퍼가 중국의 여러 기업 대표들과 만나는 사진들, 비밀 계좌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하퍼 차관보는 중국의 조선 및 전자기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길 원하죠. 하퍼의 목적은 한국을 약화시키고 그 틈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온 것도 교수님을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이어서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이제 제 연구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3D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 차세대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자산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윤태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조선 산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재난 대응,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까지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윤 박사님, 이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면 왜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물었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만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두에 있을 때조차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진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윤태준 박사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항상 믿어왔던 미국 기술을 위하는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버드 교수로서의 양심과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물었어요. 윤태준 박사와 윤지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저희는 글로벌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하퍼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우리 기술의 진실을 알리는 자리죠.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요. 연구소를 나서며 윤지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하퍼와 미국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건 윤 박사, 제 직업은 교수입니다. 제 의무는 진실을 찾고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진실을 보았어요. 저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하버드 교수로서 쌓아온 명성, CIA 자문으로서의 신뢰,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태준 박사의 눈에서 본 순수한 열정과 자부심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력은 진정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숨겨야 할 진실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CNN, BBC,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로비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만큼 규모가 웅장했어요. 저는 윤지훈, 윤태준 박사와 함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평생 연구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왔지만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하고 계신가요? 윤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하퍼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퍼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기자회견에 참석하면 당신의 하버드 경력은 끝입니다. CIA 자문 역할도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한국의 기술은 훔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죠.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이익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미국인이에요. 충성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충성심은 진실에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중국 로비스트들에게 매수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외신에도 보도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하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콜린스, 기억해두세요. 전화가 끊기고 윤지훈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하퍼가 위협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곧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이 나와 하퍼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윤태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윤태준 박사는 평소의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특허 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특허 증서들과 연구 연대기를 보여주었어요.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한국에서 먼저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마주하자 잠시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 하버드 국제경제학과 교수이자 전 CIA 경제자문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중국의 그늘에 있는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시각은 편향되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에드워드 하퍼 차관보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국 기술이 미국에서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큰 화면에 하퍼와 중국 기업인들의 비밀 만남 사진, 거래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회견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더 나아가 하퍼 차관보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자 CNN 기자 먼저 손을 들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미국 정부의 특사로 오셨는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사로 왔지만 무엇보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저는 하퍼 차관보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가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BBC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디지털 트윈, 배터리 기술, 조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경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포차 관보의 중국 연결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이 질문에 윤태준 박사가 답했어요. 우리는 지난 2년간 하포차 관보의 활동을 주시해왔습니다. 그가 중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만난 기록, 자금 흐름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미국 FBI와 의회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한국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콜린스 교수님, 이번 일로 인해 하버드에서의 지위나 미국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하버드 학생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오늘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백악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윤지훈과 윤태준 박사에게 알렸어요. 하퍼가 즉시 직위해제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윤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의가 승리했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미기술협력에 관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윤태준 박사가 공동의장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윤태준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기술이 인정받는군요.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었죠. 나는 오만했다. 한국을 얕봤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점 한미의 미래. 그녀의 눈물.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한미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 디지털 트윈 공동 기술 협약 체결식이라는 현수막 아래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퍼는 중국 로비스트와의 불법 거래가 확인되어 기소되었고 미국 내 여론은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는 날이었죠. 저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단상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제가 할 연설은 미국 특사로서가 아니라 한미기술협력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으로서 하는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옆에 선 윤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많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에요. 윤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대 행사가 시작되었고 한국산업부 장관의 개회사 후에 제가 단상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청중과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 섰다면 저는 아마도 미국의 우월함과 한국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 하버드 국제경제학과 교수이자 경제학자로서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객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난을 예방하고 도시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윤태준 박사의 연구실, 그리고 앞으로 구축될 공동연구센터의 청사진이 차례로 표시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체결하는 협약은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한국은 미국의 시장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깨달은 것은 한국은 사람과 정신이 강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윤태준 박사의 혁신 정신, 윤지훈 박사의 겸손과 자부심, 신지은 부장의 당당함.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사람과 정신이에요. 저는 잠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오늘부터 부산의 한미 디지털 트윈 연구센터가 설립됩니다. 이곳에서 양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센터의 자문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이 끝나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윤태준 박사, 윤지훈, 신지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부산의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한미 디지털 트윈 연구센터 기공식이 열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머물며 연구센터의 설립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1년간의 연구 휴가를 허락해 주었죠. 기공식장에는 양국의 국기가 바람에 나부꼈고 행사가 끝날 무렵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민요였지만 이제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고난과 극복, 희망의 노래, 그 멜로디를 들으며 저는 윤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윤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수님 수업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처럼 세계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것입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의 자존심, 미국인으로서의 우월감, 그것들은 이제 무의미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윤 박사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미래든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행사장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 그것은 제가 평생 기억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었죠.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국경과 편견을 넘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가운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이 작지만 강한 나라. 이제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콜린스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